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먼저 시간에는 지금 요 동의범 서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동의범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의범 서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서문 다음에 집례라고 있어요. 요 집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집례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세 개, 네 개로 나눠서 크게 이야기했죠. 네 개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그 뭐 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진 동의보감이라는 이름 지어진 내역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할 말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향약을 쓰게 된 이유 이런 걸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약제의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고 그다음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자, 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줬고 그러면서 수양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동의보감 내용이 어떻다 같은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전체에 대한 설명을 이 집내에서 하고 있죠. 서문에서는 동의보감을 왜 쓰게 됐느냐? 가장 중요한 거. 임금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여러분들 과정을 하는 것도 교수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그것처럼 임금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뭐 이런 쪽으로 더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집례라고 볼 수 있죠. 자, 동의보감을 보려면은 이 집례를 읽고서는 집례에 나오는 내용대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례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집례, 어떤 이 요즘 발표하는 뭐 일러주기 뭐 이런 거에서 이 책을 읽으려면은 이렇게 읽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퀴즈를 풀라 했죠. 퀴즈는 거의 다 풀어졌죠. 퀴즈는 이 집례에 나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의원을 운영한다 할 때, 한의원을 운영할 때 어떻게 그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 나는 한의원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영 방안을 한번 설명하고 그 방안이 환자의 안전, 진료 이해도, 치료 수능도, 운영 효율성 등에서 어떤 걸 가장 크게 보는가, 그 이유까지 한번 설명해라. 그래서 한 500글자로 서술하라. 라고 해서 쭉 답변을 달아줬어요. 이 답변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또 퀴즈를 가지고 요 내용 그대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게 이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토론 발표 문서를 보내줄게요. 게시판에 들 가장 위에 나오는 거 있죠? 가장 위에 나오는 게시판을 보시면은 파일이 두 개예요. 두 개 파일이 나가거든요. 하나는 그냥 보기만 할 수 있게 하고, 정말 진례 연구, 요게 되는데, 요거는 동의보감 집례 마지막에서 북의 남인, 동의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런 명의잡지라는 책에 이런 내용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한번을 모른다 하면은 복사해서 인공지능한테 주면은 번역 잘해줄 거니까 한번 쭉 보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쭉 보면은 대략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 앞에 동의 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북이 남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 왜 우리 의학을 동의라고 했느냐 하는 그 내용까지도 언급이 되고요. 자, 동의보감 집례연구라는 걸 파일을 열면은 조별로 학습지라해서 쭉 나가 있죠. 똑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기다 기록을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죠.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걸 풀이해냈느냐 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또 인공지능이 도움을 받는다면은 인공지능한테 어떤 프롬프트를 줬고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론을 거기서 준 답안을 보고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자, 토론 같이 이야기하고 발표할 때, 나와서 발표할 때 내가 이거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열심히 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여기다 막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이야기하면서 쓰는 거는 한두 사람만 그냥 쓰면 돼요. 꼭 필요한 걸 뭐 개별적으로 뭐 찾아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그 많은 사람이 쓰지 말고 컴퓨터에 한 사람, 두 사람만 보고 나머지는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다 쓸 수 있으니까 자기도에서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말고. 다 알죠? 자기도에서 쓰는 거.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토론할 시간 줄 테니까 토론들 진행하시죠. 자, 하세요. 어,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이 뭐야 퀴즈 내용하고 똑같았죠. 퀴즈에 나왔던 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동의원 집례가 어떻다라는 거 한번 파악해보고 현재 한의원 운영의 실제 문제를 한번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고전의 편차 원리를 온라인 임상 운영에 반영한다. 1번과 2번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이 효과를 환자의 안전 진료 이해도 치료 승능도 운영 효율성 어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보자 해서 4번은 뭐 나중에 해당자 이런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까지 생각해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각 조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누구부터 발표할까요? 어디부터? 자신 있게 나오세요. 뭐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자, 그럼 요쪽부터 할게요. 이렇게 땡 줄게요. 자, 이쪽부터. 자, 누가 한번 나오시죠? 자, 여기가 사조였죠? 네. 자, 내용 뭐 전체 안 보여주고 몇 개만 이렇게 간단히 보게 이렇게 할게요. 자, 저는 환자가 스스로 병을 판단하고 좀 치료만 요구하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환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치료를 요구하면 환자의 말에 따라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같이 들기 때문에 치료 계획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동의보감 진내에 나온 편찬 원리에 따라 해결 방법을 생각했는데 핵심을 중심으로 어,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계속요. 다음 밑에 것도 계속 이야기하시면 돼요. AI의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이야기하셔야죠. 첫 번째 거 이야기했고, 두 번째 거는 어떻다. 생산 예? 생산 예. 두 번째 것도 앞에 거 지금 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다는 걸 같이 이야기 됐었잖아요. 네, 예. 치료를 중심으로 예. 도덕 보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증상과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지었습니다. 결론이 어떻다고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증상과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잘 설명하고 시행하는 걸. 토론 결과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토론 결과를? 환자가 이해하기 최대한 쉽도록 설명을 하고 네. 그 어, 일단 정확한 치료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확한 치료를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걸 한의사로서 목표로 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 지어졌고요.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질문 좀 하실까요? 질문. 자, 발표를 잘 해줬잖아요. 자, 그럼 아니 자기도 말고 다른 데에서 가능하면 해주는 게 좋겠죠? 자기도보다는.
예, 없으면 일단 자기 조사 먼저 하고 다른 조사 또 발표할게요. 예, 질문할게요. 그 한의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음. 그게 혹시 결론 아닐까요? 그래도 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실제로 자, 요 결론 부분 열었어요. 예? 어떻게 해요? 직접 자문, 예, 좋은 대로 해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한의원에서 표준화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토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략했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뭐, 우리들하고 같은 내용이거나 약간 비슷한 내용, 다른 내용, 이럴 수 있죠. 그래도 같은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야기할 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죠?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마이크 갖다 주고 한번 또 이야기 해보세요. 네. 저희랑 같은 문제를 설정하셔서 저희가 토론할 때 제일 활발히 의견이 나온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환자가 설명을 했는데도 뭐 화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수능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포기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는 만큼 하시면 돼요. 생각 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 만약에 내가 환자라고 내가 불만이 많아요. 뭐 나보다 모르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그렇게 막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믿음이 안 가고 이거 믿어야 돼 뭐 하면서 자꾸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실력도 좀 아닌 것 같아. 왜? 어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한의 원장 나이가 먹고 와야 경력이 쌓여야 한의원 잘 된다 싶은데 해파란 젊은 사람이 딱 원장에 앉아 있어요. 딱 봤을 때 불만이에요, 그게. 그리고 말을 하는 거 봐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증상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불만이 많다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 질문이죠? 예. 그 본인 생각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저를 믿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뭐를 믿고 무슨 근거로? 치료를 안 받으신 상태니까 그러니까 말만 해봤는데도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쭉 말을 했는데 내가 기대한 거랑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디스크 같아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디스크 말고 뭐 다른 쪽을 막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를 어, 내가 말한 게 약간 다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갈까요? 환자 입장이면은. 그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데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고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제가 판단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판단한 근거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가 판단한 근거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 잘 됐나 잘못됐나 몰라도 일단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더 해주는 것이 좀 더 맞겠죠.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치료 잘 안 돼요. 환자가 의사를 딱 믿으면 치료가 굉장히 좋은데 처음부터 딱 불신 가지고, 들어왔는데 딱 보는데, 원장님이 젊은 사람이네? 이거 참 그래? 이렇게 해놓고서 시작한 다음 그다음부터 말하는 게 내가 기대했던 건 다른 말을 한다 하면은 신뢰도 팍팍 더 떨어지죠. 그래도 그 학생들의 특징처럼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 환자를 설득을 시키면 환자가 또 따라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환자가 그 원장을 거의 못 믿게 되는 그래서 치료 효과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고했어요. 네. 자, 그 다음 거. 2조죠? 뭐 앞에서 했던 내용 말고 다른 내용, 특이한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저희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환자가 자신의 병을 스스로 판단한 뒤 특정 치료만 요구하는 문제로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이유가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소적인 치료 부위를 환자가 이렇게 치료해달라 이렇게 해도 한의사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에 침을 놓기보다 다른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우리 봉사에 갔을 때도 환자분들께서 여기 스포왕 좀 놔달라 아니면 침 좀 놔달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잘 설득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치료 방향이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찬 원리 첫 번째는 병의 근본과 징후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양의학보다 한의학이 어떤 환자의 전체적인 병리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특징이 있고, 특정 증상보다는 인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유기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상과 징후에 맞게 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 같은 질병이 있더라도 환자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느냐는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편찬 원리가 이것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치료 수행도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법은 한의사가 치료 전에 환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치료할 것이다 먼저 환자에게 고지를 하고, 환자가 그래도 자기가 이 부분이 아픈데 이렇게 치료를 해달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저쪽으로 이야기해요. 나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친구들 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필요하면 보고 잠시 보는데 거의 막아놔서 거의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더 이야기할 거 있어요? 예, 하시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환자가 납득하지 않는다면은 병원에서 이러한 치료를 해서 환자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자료들을 좀 보여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 받으시죠. 질문 좀 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이죠. 질문 좀 해주세요. 발표하는 사람 최고 힘드는 거 이럴 때죠. 예. 해결 방안으로 치료 전에 이제 의사가 먼저 상담을 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약간 치료를 환자 몸을 약간 이후에 살펴보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던 상담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환자를 진단하는 스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발견했을 때는 그 진단한 이후에 이제 치료 방안을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이러한 경우에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환자를 진료하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의사가 그거 역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게 되어 그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자, 1조 나와서 좀 이야기하시죠. 저희가 정한 한의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특정 치료만 요구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봤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환자 특정 치료만 요구해서 그걸 치료하게 되면은 제한된 범위만 치료하게 돼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걸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이나 심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편찬 원리로 실용적이고 좀 환자 친화적인 처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다음 안 나와요. 다음 거는, 네. 그래서 이제 고전 처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재료가 많고 광범위해서 실용적으로 볼 수가 없었지만 심리에서는 약재를 실용적으로 줄이고 이제 조금 줄이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조금 더 환자가 보기 쉽도록 처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찬 원리는 시각화와 명료화가 있었는데 환자가 그 처방 기록을 보고 그걸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각화하고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을 지금 현재에서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환자에게 처방을 어떤 하나의 카드로 환자가 보고 자신의 병증 그리고 병의 원인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환자가 보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육자를 만들어 주자. 네. 자, 질문 좀 받으실게요. 네. 질문 좀 해주세요. 환자가 자기 아픈 곳을 치유받으러 왔는데 이런 교육 자료를 약간 학습하는 거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 자료를 주고 이렇게 프레젠터 딱 해놓고서는 환자를 교육하면은 여러분도 싫은데 내가 이 교육 다 끝나고 나서 환자 입장에서 왔는데 또 이런 거 갖다 놓고 교육시킨다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예.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이제 이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교육을 하고 막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제처럼 환자가 자신의 병을 명확하게 혼자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환자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5조가 지금까지 4개 조는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5조에서는 진료과정과 생활관리 설명이 분절되어 환자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한 문제점을 삼았어요. 좀 다른 조랑 다르게 이 문제 삼았는데 5조 먼저 발표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3조 하도록 할게요. 5조. 네. 이 정도만 보여줄게. 한번 나머지는 좀 생각한 만큼, 토론한 만큼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진료 과정과 생활관리 설명이 나누어져 있어서 환자 이해와 환자 치료 협조가 부족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복잡한 이해 없이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특정 치료만 요구하거나 생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보감 편찬 원리 중에서 선내경 후외형이라는 내외 통합 인식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이 편찬 원리는 인체를 내부 정부 상태와 외부 증상으로 나누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낸 방안은 환자의,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의사가 진단하는 생활관리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스토리를 만든 후에 이를 시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환자, 아니,
환자가 예를 들어서 감기 때문에 내원했다고 하면 체크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체크하고 생활관리 방안까지 체크하면 이제 환자 병과 생활관리 방안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스토리를 만든 후에 이를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치료 방안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가 자신의 병과 의사가 진단해준 치료 방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되면 의사가 제시한 치료 방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도 많. 아, 예, 발표됐고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시각적으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뭐 미리 질문지에 맞춰서 뭐 영상을 만들어 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그 즉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말씀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각화의 좀 구체적인 방안. 저희가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만 미리 템플릿을 작성해 두고 미리 작성해 둔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예,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나와서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경 후외형 무슨 말인가요? 인체를 먼저 내부 장부 상태를 먼저 본 이후에 외부 증상을 본다. 집례가 그런 용도로 쓰인 건가요? 집례에서 선내경 후외형이란 말이 있나요? 원문에, 집례 원문에. 아니, 몰라 한번 찾아보세요. 집례 원문에 선내경 후외경이란 말이 있나? 내경 외형 뭐 이런 말은 있는데 선후라는 개념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있나? 그러니까 이 내경을 먼저 하고 외형을 나중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내부 장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부 장부가 중요하니까 내경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 예, 수고했어요. 예. 자, 내경, 외형 이렇게 나눴잖아요. 내경, 외형 나누는데 그 동의보안 전체의 책 구성을 보면은 일단 먼저 그 신형편 먼저 나오죠. 신형. 그 다음에 신형편에 정기, 신, 혈, 몽, 성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 5장에 대해 나오고 6부에 대해 나오고 그 다음에 몸 전체 외형에 대한 거 쭉 나와요. 순서가. 그러니까 내경편, 외형편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내경편, 내부의 모습, 장부 모습을 먼저 본다 해서 경자가 이게 무슨 경자예요? 한자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경자. 네?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맞는 거니까. 이러니까 거부하는데 마이크도 네, 마이크도 거부하는데 경치경. 내부를 보는 거예요. 내부의 경치. 자, 몸 내부에 있는 경치. 아, 몸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고 내부 봤으니까 또 외형도 보여야 되겠죠. 외부 형체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경, 외형이란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경하면은 황제 내경할 때 내경. 저거 오자다 잘못됐다. 라고 팍 그을 수가 있죠.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부 경치를 보는 거다. 내부 장부의 모습, 기혈진액의 모습을 갖다가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내경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내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이 경자를 썼어요. 보통은 황제내경 할 때 내경 이런 말을 쓰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내부 경치를 본다. 내부의 모습을 본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 동의보감 순서 목차를 갖다가 이 집례에서 설명을 한 것이죠. 먼저 내경을 보고 그다음 외형을 보고 그다음에 잡병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순서를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보감 전체에 대한 순서를 집례에서 설명했는데 선내경 후외경이 된 것이죠. 먼저 내경편을 먼저 말했고 그다음 외형편을 말했고 그다음 잡병편을 말했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집 얘기가 이런 순서로 됐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외형을 먼저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동의보감에서는 도가 사상이 그러니까 도교에 심취됐던 그 의학자들이 동의보감 편찬에, 초기 편찬에 같이 관여를 했어요. 어, 정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도학자, 정의천, 정의천이 아니라, 하여튼, 이 도가 사상이 이제 침체에 있어서 도교 사상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도교 사상 중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 기, 신, 삼보 또는 삼자로 표현하죠. 정기신 같은 걸 갖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도교의 내용이 특히 신 부분, 정기신의 신 부분 가면은 뭐 도교에서 말하는 무슨 신, 머리카락에도 이쪽 머리카락마다 다 신이 다르다 해서 신의 이름이 뭐 거의 몇만 개씩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런 내용들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교 사상이 처음에 이 이각의 도교 사상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왜? 양생을 중요시 여겨라. 임금이 얘기했으니까 양생 부분이라든가 도가 사상이 같이 겸해져서 그런 부분이 앞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정기신이라는 세 개의 부분, 삼보를 갖다가 강조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이 삼보, 삼재의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국 의학과는 많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재,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갖다 말하면서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아까도 발표할 때 말했듯이 당부에 저장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내경편이 더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를 잡았을 때 결론 중에 하나는 교육이죠. 환자 교육. 환자 교육을 이렇게 뭐 태블릿을 하든 뭐 하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환자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자, 이게 교육 시간입니다. 오세요. 하고 수업 시간입니다. 하고 하면은 잘 안 듣게 되죠.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또는 뭐 후배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의학 지식 같은 거 배울 때 수업에서 한다고 했을 때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막 잡다하게 떠들다가 진짜 좋은 얘기 한두 개 나오는 거. 이런 건 더 기억이 더 남죠. 그런 것처럼 환자한테도 이런 거 보여주면 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본인은 다 알으니까 다 이렇다고 막 치는데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어디 은행 가서 뭐 대출 받는다 할 때 여기 사인하고 이거 확인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사인만 하지 확인 안 하잖아요. 여기다 이 동그라미 치시면 이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 못 받습니다. 이러니까 무조건 사인하게 되죠. 내용도 확인도 못 하고.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환자도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다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 다 설명한다고 다 아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이거 만들 거고 내가 아니까 쭉 설명이 가능한데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게 된 이런 부분이니까 환자 교육을 한다 했을 때 거창하게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환자한테도 그냥 물어보시면 되죠. 나한테 온 것이 처음이냐? 안 그럼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 들렀느냐? 딱 물어보면은 좀 만성질환은 나한테 바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 다른 데 거쳐보고 몇 군데 거쳐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발표할 때보다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몇 군데 가서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양방에서 얘기 듣고 한방에 얘기 듣고 하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걸 갖다가 환자분이 가르쳐 주기도 해요. 내가 미리 아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열심히 외워야 되겠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환자의 어떤 이 신뢰를 쌓는 것, 환자한테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아주 뭐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이런 거 알고 계시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또 설명 잘 해주거든요, 환자도.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서 설명 잘해주면은 그렇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잘 알고 계시니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육이라 했을 때 그렇게 아주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환자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기만 하면 되죠. 환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쭉 하면 된다. 살 빼는 데 있어서 한약, 살 빼는 약을 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지속이 돼야 되죠. 한 달 먹어서 살 쫙 빠졌어요. 그 다음 두 달 해보니까 더 쪄 있어요. 대부분 요요 때문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살을 천천히 빼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계속 지속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성이라는 얘기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는데 갑자기 무리해서 하면은 이게 또다시 요요가 오고 갈 확률이 크니까 그냥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잡아해보자라고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자체가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교육. 환자가 직접 말할 수 있으면 직접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은 쪽에서 거의 대부분 쪽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교육들도 좀 이렇게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범 심리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어떤 쪽에서 이야기했는데 약의 용량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약의 용량을 줄인다고 약값이 떨어지나요? 그렇죠. 약의 용량을 2배로 주건 작게 주던 큰 차이 거의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죠. 보통 한약 한 잔 하면 얼마냐? 요즘 얼마 정도 하죠? 한약 이게 일반 치료약 처방 받으면은 한의원 같은 또는 뭐 건지약방 가서 건지약방이 아니라 그 한약국 가서 이렇게 약을 다리면은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겠죠?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걸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 하면은 거기에 원가가 얼마냐 이거 따져서 야 이게 더 들어가는 게 안 되겠다 하고 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을 내가 어느 정도 딱 한 제 용량에 따라서 약값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약값은 내가 처음에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겠다 해서 일반 약은 얼마 그다음 뭐 보약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구분하는 기준 요것만 마련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더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약을 적게 쓰려면요. 옛날에 쓰던 고방 있죠. 상한전에 나온 처방들. 상한전 처방은 좀 무서우니까 좀 쓰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특히 이진탕, 반화백출, 복용, 감초. 딱 네 가지 약이죠. 그걸 원방 용량대로. 그만큼도 안 돼요. 100g도 안 되는. 이걸 갖다가 한 제라고 해서 한 제 딱 다리니까 어쩌겠어요. 거의 뭐 이게 차야 약이 할 정도로. 근데 그 이진탕 원방만 다려가지고 환자한테 주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은 그 집 와서는 이름약 원래 이래. 이게 찬지 약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거 먹어도 내가 효과가 있어서 치료가 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끌리면 그게 최고 좋죠. 옛날에 썼던 본방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 근데 그 본방에서 나오는 이 증상과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른 약을 계속 넣게 되고, 이 인탕만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좀 뭐 좀 더 넣어야 되겠네? 뭐 넣을까? 에라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산사신고 메가 뭐 이런 거 막 넣고, 그 다음 또 열이 좀 나? 열을 꺼주느냐? 뭐 좀 넣자. 뭐 넣자 하니까 처방이 원래 4가지가 아니라 30가지 되는 것이죠. 완전 아프다는 것만 다 집어넣고 해서 이걸 산탄처럼 쓰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처방의 용량은 이 용량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서는 그러니까 처방 용량이 계속 시대별로 변해 왔어요. 어느 시대 많아진 다음에 그 다음 시대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 옛날 상한론 처방은요, 처방이 많지 않죠. 약 가지 수가 많지 않고 4가지 있다 해놓고 4가지 각각마다 한 300g, 300g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점점 내려가면서 약간씩 줄어요. 용량이 줄면서 약 가지수가 조금 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다 보니까 약 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요즘에 와서 약을 쓸 때는 보면은 약이 어떤 거 2, 30까지 넘어가요. 대신 약 쓰는 그램 4g씩. 그래서 2, 30까지 쓰니까 이거 효과를 보겠어? 하다가 이 동의보감 시대에 허준 선생이라든가 명나라 시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한 양 두 돈. 그러니까 4g씩 따지면은 40, 한 48g, 50g 정도로 한 첩으로 지어서 약을 쓰자라고 했고, 그 다음 동의보감에서는 그걸 갖다가 한 양 정도, 한 40g 전으로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는 집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약의 용량은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 왔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거의 한 양 전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집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 기, 신, 혈, 몽, 성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야기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럼 뭐 인체에서 정과 관련되는 증상이라든가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 이야기하게 되고 하니까 인터넷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책 한번 쭉 보는 것이죠. 책 한번 쭉 번역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 한번 번역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질문사항 있을까요? 질문사항 없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